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 사직 1구역에서 고려시대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방촌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유적이 계속 출토되고 있습니다. 거푸집과 가마터, 폐기장 등이 발굴된 건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던 흥덕사지와 산회사 등 대형 사찰들이 존재했던 만큼 불교 용품을 만들어 납품했을 것이란 추론이 일단 가능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 사직 1구역 현장입니다. 곳곳에 파란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유물 발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월부터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가니 추정 조각이 출토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방촌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쇳물을 부어 금속 제품을 만드는 거푸집부터 가마터, 폐기장, 우물터 등이 발견된 겁니다. 우물이랑 건물지, 노나, 폐기장, 노랑 폐기장이 생산요구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폐기장 쪽에서 나왔던 그쪽에서 출토된 게 왕실과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 당시 청주에는 산회사와 흥덕사지 등 대형 사찰을 중심으로 금속공예가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 무심천 인근에서 다량 출토된 금속 유물들이 고려시대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인 산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과 유적이 사찰이나 관아에 불구용품을 만들어 납품했던 공방촌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마 노나 도관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서 쓸 불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일대에서 직접 추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발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문화재연구원 측은 유물과 유적에 출토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국가유산청의 부분 완료 조치 통보를 받았고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주변으로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근의 흥덕사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퇴비로 가장해 투기하는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지난해 주중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부분 주말과 휴일, 새벽 시간만 노려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이런 사례가 많아지자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주중동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주민들은 수개월째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도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그런데 어제 보도한 현장과 이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주말과 휴일, 심야 시간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료 채취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걸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흙과 섞이면 하루만 지나도 성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말도 있었고 새벽 이러다 보니까 이미 다 끝나고서 가는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미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최근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청주시는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어 시료 채취를 하는 게 취약한데 이 점을 보완할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과 달리 적발한 현장에서 과연 퇴비인지 폐기물인지 구분이 가능해지고 향후 조사를 통해 배출한 업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표면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수 오염이 더 큰 문제라며 사법 처리 등의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건조한 육포는 제품별로 특유의 식감과 풍미를 자랑하는데요. 나트륨과 당류 함유량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곰팡이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이나 캠핑장에서 간편 간식과 술안주로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육포. 한국소비자원이 육포 18개 제품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육포를 씹었을 때 단단한 정도인 경도를 측정한 결과
궁우육포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단했고 설성목장 한우육포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당류는 최대 11배, 나트륨은 최대 2.1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류가 적은 제품은 코주부 육포와 한우 육포, 홍대감 육포 순으로 나타났고 나트륨이 적은 것은 한살림 한우 육포, 비챙양 미니 이지 포크, 먹어본 직화 육포 순이었습니다. 육포 영양 성분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탄수화물 및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나트륨과 당류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육포 관련 위해 사례 중 곰팡이 오염이 약 32%를 차지했는데 조사 대상 18개 중 곰곰 우육포 1개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품 첨가물과 미생물 시험 결과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가격은 최대 11.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관 시 한두 조각에만 곰팡이가 생겨도 남은 제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섭취하지 마시고 전부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육포 섭취를 위해 남은 제품은 밀봉해 냉동 보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2014년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도 옛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QR코드에 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위급한 환자나 범죄에 노출된 경우 주변 건물의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의 QR코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하면 화면 터치 한 번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 문자를 전송합니다. 긴급상황 구조요청 문자 발송은 빠른 신고는 물론 정확한 위치 찾기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 주소가 바뀌면 은행과 통신사, 카드, 보험사 등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 QR 촬영만으로 원스톱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눈이나 귀가 어두운 노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 위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청주시는 이런 유용한 도로명 주소 QR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는 시정 소식과 시민 신문을 담았습니다. 또 문화 행사와 지역 축제, 관광 상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실어 시민들이 찾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시정 소식 등을 안내하여 꿀잼 청주시 조성과 위급 시 정확한 위치 찾기 및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한 청주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옛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의 경우 7,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새 도로명 주소 QR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매를 이용해 사냥감을 잡는 전통 매사냥은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 부산 경남에서 남해군만 이런 매사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KNN 이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손에 앉아있는 매 한 마리. 꿩이 보이자 매가 순식간에 날아오르더니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매가 사냥할 때 내는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KTX보다 빠릅니다. 매를 부리는 사람을 응사라고 하는데 매사냥은 응사와 매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해에서는 매 얼굴에 화장을 하는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화장해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 남해 매놓기는 다른 지방과 아주 차별성 있는 특징이 되겠고 천연기념물인 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포획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매는 길들인 지 석 달 정도 된 참매로 아직 야생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생에 사는 매는 돌매, 이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진 매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꼬리에 단 깃털 표식은 시치미라고 하는데 시치미를 뗀다는 말도 바로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매사냥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고 남해와 대전, 전북 등에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가 꿍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은 매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우리 집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매사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92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대전과 전북 진안에 이어 남해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현재 경남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충북도의회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도립파크 골프장 조성비 47억 원과 일하는 바퍼 사업 예산 45억 원, 청풍교 보수 보강비 19억 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3,598억 원의 1회 추경 예산안에는 407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포함돼 도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달간 모금액은 818건에 1억 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5건, 2,100만 원보다 건수로는 7배, 기부 금액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 방문과 함께 고액 기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대학생 전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출장 전입신고 창구를 개설합니다. 출장 대상지는 세명대 학생회관과 대원대 교내 편의점 앞으로 3월 한 달간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제천시에 전입신고 후 9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한 대학생은 전입장학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윤건은 교육감과 학교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와 배상 책임 공제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 교육감은 현재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을 막기 위해 학교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이달 말까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충주시의회 박혜수, 강명철, 최일학 의원이 2025 혁신 리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3명의 의원에게 혁신 리더 대상 의정발전 공원 부분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문,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괴산호와 산막이 호숫길 유도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운항 노선은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연하협 구금다리까지 도선 4척과 선유대와 신랑바위를 경유하는 도선 1척입니다. 괴산군은 운항 재개를 앞두고 선박업자와 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성군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올해 삼성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삼성시장 일원 노후 간판 50여 개를 지역성과 업체별 특성을 담은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희망을 더 많이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